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검사를 해보면은 내가 이상이 있다 없다가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상이 있다는 통보를 받고도 무시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왜 당신이 이렇게 나빠지도록 몰랐습니까? 검사를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보면은 1년 전에 검사를 해서 정밀 검사를 받으라고 간질환이 의심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바빠서 못 갔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자동차 운전을 할 때 가다가 자동차에 갑자기 무슨 경고등이 나올 때가 있죠.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놀랄 겁니다. 무슨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경고등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바로 인근 공장에 찾아가서 이 이상 신호가 나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그죠? 또는 운행을 하다 보면 무슨 이상하게 평상시답지 않는 무슨 이상한 느낌이 오게 되면은 차가 잘못되지 않을까 바로 가죠. 차는 그런데 자기 몸에서 그런 거가 왔었을 때는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몸은 자동차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1년에 2번씩 꼭 정기 점검을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엔진 오일도 교환해야 된다고 다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 몸은 과감하게 혹사시켜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검사로 알 수가 있고 피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때는 좀 더 정밀 검사를 해볼 수 있고 또는 이렇게 초음파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영상 검사를 통해서 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궁금할 때는 조직 검사를 하게 돼요. 그건 이제 바늘로 간을 찔러서 간을 조금 떼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은 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뭔가 이상이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될 때는 꼭 상태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내나 남편을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이 요새 뭔가 좀 이상하다. 그럴 때 여성들은 그 천연적인 무슨 후각이 있어서 남편이 요새 괜히 멋부리고 뭐 이런 게 좀 수상하다. 금방 조사를 하는데 남편들은 되게 좀 늦어요. 부인이 어떻게 되는지. 이 그림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이 매끄럽습니다. 되게 간이 나빠지기 전에는 이렇게 매끄럽고 부드러운데 간의 상처가 오래되면 여기 보면 표면이 우들두들하죠. 이것이 이제 점점 이제 간에 상처가 많이 생겨서 여기 마치 흉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간을 저것은 저희가 이제 복강경이라는 걸 통해서 직접 들여다봤기 때문에 아는 건데 그냥은 보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 옛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예전엔 모른다 그랬죠. 요새는 초음파를 통해서 안다 뭐 이렇게. 그래서 간 검사는 내가 정기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을 때 한번 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내가 여러 가지 몸이 자꾸 피곤하고 예전 같지 않다. 그럴 때 한번 받아보세요. 간 검사, 피 검사에는 또 뭐 대부분은 이제 당뇨 검사라든지 콩팥 기능 검사 같은 것도 다 같이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고 또 최근에는 우리가 음식을 좀 과다하게 하면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 같은 것들도 이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는 여성 호르몬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많이 올라가면 그것이 이제 동맥경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폐경 이후에는 한 번쯤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 검사는 한 번 검사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의심이 될 때는 반복해서 볼 수 있어요. 또 간 검사가 정상이니까 나는 모든 게 완벽하게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이제 우리가 보는 검사일 뿐이지 그것이 모든 거를 다 대신 안전하다고 얘기해 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만성간질환이라는 것은 적어도 6개월 이상 오랫동안 병이 진행되는 건데 가장 큰 문제가 병이 오래되면 참 어려워요. 지루해지고 해결이 잘 안 되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만성적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은 지치게 되고 또 자꾸 짜증이 납니다.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되느냐. 뭐 이제 그런 부분을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제 원로 선생님이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분들한테 당신이 그러면 평생 밥 먹는 것 때문에 짜증나서 밥 먹는 걸 포기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밥은 당연히 먹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냥 뭐 만성질하니까 내가 반찬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그 생각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꿔서 하게 되면 그렇게 짜증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이 질환이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B형 간염 바이러스하고 C형 간염 바이러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이 술이에요.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해결해 주면은 우리나라의 간암 문제의 거의 90% 이상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간이 나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진찰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지금은 간단하게 이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이걸 이게 선무당이 이제 사람 잡는다고 이거 괜히 하나 가르쳐 주면은 뭐 해가지고 당신 뭐 눈이 이상한데 뭐 어저께 뭐 한샘한테 얘기했더니 뭐 그럼 뭐 간경변에다가 뭐 곧 간암 생기고 뭐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황달을 볼 수 있어요. 황달이 있으면 이건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황달이 있을 때는 반드시 병원을 가야 돼요. 그런 황달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게 손바닥을 보면 노래지는 수가 있죠. 그거를 보지 마시고 눈 흰자위를 까서 이렇게 밑을 내려보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흰자위가 노랗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들 그걸 보려고 이렇게 까서 여기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환자도 같이 이러세요. 이러라는 게 아니라 여기 소리를 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흰자위를 봐서 왜냐하면 겨울철에 여러분들이 이제 귤을 많이 먹다 보면은 피부가 갑자기 노래집니다. 그럼 깜짝 놀라죠, 그죠? 그거는 황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은 이제 눈을 보면은 황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카로테네미아라 그래서 이제 염색소가 이제 너무 침착이 돼서 이제 그런 경우예요. 이제 제가 그 대표적인 건 몇 가지만 보여드리죠. 여기 손바닥이 보면은 이제 이분은 좀 손바닥이 빨갛죠. 이런 것이 이제 수장 홍반이라 그래요. 수장 홍반이라 그래서 손끝이 빨갛고 요 끝에가 이제 빨갛습니다. 그런 분들 중에는 간이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물론